개빈 뉴섬 주지사가 아시안 지도자들과 아시안 혐오 범죄 대처를 두고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어 등 소수개 언어를 제공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우선적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LA 한인회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마침내 1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에는 700명대에서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예약자들이 정해진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장시간 기다리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내에서도 접종소 주변에는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단지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알려왔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직접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다른 위협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백인을 위해 싸우자고 하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시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4월 9일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LA 한인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한인회장을 비롯한 아시안 지도자들은 혐오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주지사는 한국어 서비스와 피해자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9년 취임 후 처음 LA 한인사회를 방문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직접 한인회를 찾았습니다. LA 한인회 등 10여 개 다양한 아시안 단체들은 우선 주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 방지를 위한 캠페인 전개는 물론 피해 신고를 위해 한국어 등 언어 서비스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또 아시안 혐오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주정부랑 여기 이제 시민들랑 디스커넥트가 있다. 지금 그쪽에서 뭐 돈 같은 거 리소스들 많이 뿌리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민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어서 뉴섬 주지사는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먼저 주지사 사무실이 직접 운영하는 혐오범죄 전담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rimes, also hate instances, have to be called out, have to be condemned, and we have to be more aggressive as a state to support local leaders that are doing the grassroots work, to call it out, to keep the community safe.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 검찰총장을 아시안계로 임명한 것을 강조하며 주검찰의 역할에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As it relates to representation, I was very proud to appoint the first AAPI leader ever to represent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No more powerful and important position for the API community than having the Attorney General. 뉴섬 주지사는 최근 아시안계 인구가 밀집한 샌프란시스코와 오렌지 카운티 등을 찾아 잇따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한인회를 방문한 것은 4.19 폭동 이후 처음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LA 한인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주지사가 한인회를 찾은 건 지난 1992년 4.19 폭동 이후 처음입니다. 주지사는 한인 언론과 단독 인터뷰도 가졌습니다. 아시안 혐오 분위기 때문에 밖에 다니기 두려워하는 한인들이 많다는 말에 함께 분노했습니다. Including myself, many of our Korean communities are actually afraid of walking outside. Yeah. What would you say to them? Well, it's unacceptable that anyone should be afraid to walk outside, and because of the language they speak or the way they look. It's offensive to me, and that kind of bigotry, hate, that xenophobia, that nativism needs to be called out. It's disgraceful. 주지사는 커뮤니티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아시안, 특히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UCLA 대학과 협력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데이터 수집망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어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We also just did an emergency appropriation with UCLA to do partnership to do more data collection. So we'll have the most comprehensive database of any state in America to really understand and have a window into what's going on.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20억 달러 규모의 그랜트 프로그램과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등은 아직 신청이 가능하다며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 발생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마침내 100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지역의 확진자 수는 700명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7명 발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옐로우 등급에 근접했습니다. 옐로우 등급은 인구 10만 명당 1일 확진자 1명 미만이면 됩니다. 확진 판정 비율이 2% 이하면 옐로우 등급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1일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갔던 LA 카운티에서 오늘 752명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710명이 LA 카운티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상황에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코로나 백신 화이자가 1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현재까지 어린이들에 대한 임상시험 효과는 100%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뉴욕입니다. 파이자는 미국 내 12세에서 15세 어린이 2,260명을 대상으로 백신 임상실험을 한 결과 코로나 예방률이 10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쪽에선 확진자가 18명 나왔지만 백신을 맞은 쪽에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성인보다 예방률이 더 높았습니다. 관건이었던 안정성 측면에서도 아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was well tolerated, and so presumably they didn't see anything that made them worry about the dose level in this age group.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2세부터 15세 어린이의 파이자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한다면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자 측은 조만간 미국 이외 국가의 의약품 감독기구에도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승인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파이자는 이외에도 생후 6개월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시행 중입니다. 현재 파이자는 16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나 있는 상태로 최근 미국에선 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들의 코로나 신규 확진 수가 성인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다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혹시 백신 접종 예약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접종을 받으셨나요? 오늘 한때 LA 한인타운 유가와 하버드길 부근에는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약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신청자가 많은 탓이라고 합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코로나 백신 접종소. 한 블락 정도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접종자들이 백신 접종 예약 시간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50대 정모 씨는 예약을 하고 접종소에 갔어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예약한 시간보다 접종소에 너무 일찍 가는 것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줄을 서 기다리는 일부 접종자들 사이에서는 시민의식이 실종됐습니다. 새치기를 비롯해 아는 사람을 줄에 세워주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도 잇따랐습니다. 한 40분 정도 기다렸어요. 40분 기다렸다가 말고 왔어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 뭐 아는 척 얘기하다 그냥 거기 쏙 껴가지고 들어가서 맞고 뭐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나 다 알지. 이유케어 측은 예약한 시간에 정확히 맞춰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아주 일찍 오시거나 또는 조금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약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은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원활하게 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국은 접종소에 올 때 신분증과 확인 이메일을 반드시 지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백인을 위해 싸우자, 단결하자는 플라이어가 나돌았던 헌팅턴 비치 주택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위협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인종우월주의자들이 활발히 활동해온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이번 주말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전부터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 지역에는 백인 우월주의 집회 안내문이 나돌았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 오는 11일 오후에 벌어질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내용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백인 우월주의 집회는 무려 1,800명이 넘는 팔로워들이 생겨나는 등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흑인 인권단체 블랙 라이브스 매터는 시위 당일 같은 장소에서 맞불 시위를 예고해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은 헌팅턴 비치 백인 우월주의 시위를 직접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에서는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시위를 벌이다 충돌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잇따라 발생했던 아시안 혐오 범죄 용의자는 힘없는 노인이나 여성들을 주로 노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대 남성 조지프 로스를 체포한 경찰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가 발단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과 14범인 용의자 루소는 60대와 30대 아시안 여성, 그리고 70대 아시안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이 최근 수정한 미일 관계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미일 보고서는 우선 위안부를 일본 군인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된 여성으로 규정했습니다. 하버드대 램지오 교수의 자발적인 매춘부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일 관계 보고서는 교착된 한일 관계가 지속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석 달이 넘는 95일 만에 이란에 억류돼 있던 한국 선박과 선원 모두가 마침내 석방됐습니다. 한국 내에 동결돼 있는 이란 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조짐이 나타나면서 석방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 석방 결정에 따라 현지 시간으로 오늘 아침 라자이 항을 출발한 우리 선박 한국 캐미오 모습입니다. 지난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지 95일 만입니다. 선박 상태는 이상 없고 선장을 비롯한 승선자 13명 모두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장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약간 고혈압기에서 약을 갖다 줘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건강은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캐미오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선원들을 교대한 뒤 인도 등을 거쳐 한 달 뒤 한국에 도착합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캐미오와 선장이 환경관련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석방 배경을 밝혔습니다. 억류 이유로 내세웠던 환경오염 증거는 끝까지 내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석방은 국내은행에 묶여있던 이란 수출 대금을 둘러싼 협의 과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가 동결된 자금으로 이란 유엔 분담금을 내거나 자금 일부를 스위스 이란 계좌로 이체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협의해왔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란이 최근 국제사회와 핵합의 복원 협상을 시작한 것도 석방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고 또한 이란이 핵협정에 또는 핵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방을 계기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레부터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식적으로 출고됐습니다.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8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KF-21 보람입니다. 개발 10년 만에 완전체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X CJ-1호기. 적 레이더 전자파가 반사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이 뚜렷합니다. 폭탄, 미사일 등 무장은 7.7톤까지 탑재할 수 있고 최대 속도는 마하 1.8, 항속거리는 2,900km로 F-15, 라팔 등 4세대 전투기보다 한 수 위인 4.5세대로 통합니다. 고유 명칭은 KF-21, 별칭은 보라매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만든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8번째 쾌거입니다.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상시험과 수천 번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개발이 끝납니다. 앞으로의 시험평가 과정을 완수하여 군이 요구한 성능을 모두 충족하고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전투기를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추가 비용 분담을 확보해야 하고 기술적으로는 경쟁 기종인 미국 보잉사의 F-15 이글2처럼 공대지 무장을 서둘러야 합니다. 같은 4.5세대인 F-15 이글2는 어제 출고식을 했는데 지상을 공격하는 폭격기급 무장 탑재량을 자랑합니다. 반면 KF-21 블록 1에는 핵심 무장인 공대지 미사일이 없습니다. 2028년까지 양산될 블록 1에는 공대공 무장만 갖추고 그 이후에야 공대지 무장도 하게 되는 블록 2 80대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앞당겨 블록 1부터 공격력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고난의 행군, 북한이 90년대 중반에 겪었던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또다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최말단 조직인 당세포의 책임자들이 모인 세포 비서대회. 사흘 회의 가운데 이틀을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인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폐회사에서 고난의 행군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우리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서 각급 당 조직들, 전당의 세포 비서들이 더욱 간곡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수십만 이상이 굶어 죽었던 어려운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총비서가 이 같은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며 공개 연설을 통해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학관찰에 대한 의지를 좀 독려하고 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 간부들이 고난의 행군을 할 정도로 열심히 분발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꺼내든 것은 당분간 대외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김 총비서의 정세 인식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당은 그 어떤 우연적인 기회가 생길 것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에 기대를 걸거나 바라볼 것도 없으며 기대하지 않겠다를 넘어 대미 대남 관계 개선을 통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에 기대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만큼 북미 남북 관계 개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LA 다저스가 오늘 다저스 구장에서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워싱턴 내셔널즈를 맞아 1대0으로 힘겹게 이겼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민족학교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한인이나 아시아 태평양계 대학생이나 대학 진학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으며 4개 부문의 학생들에게 각각 $1,50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일은 오는 12일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전국 최초로 전학년 무상 급식을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교육위원회는 가을 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아침과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가주교사협회와 교직원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초중고교 대상 표준시험이 가을 학기로 연기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올 봄학기에 예정됐던 표준시험을 가을 학기에 실시하며 기존 시험보다 짧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 시민협회가 시민권 신청 상담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영란 회장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한인들의 서류 작성과 시민권 시험에 필요한 책자와 플래시카드 제공 등 시민권 신청을 돕는다며 사전 예약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한 일부 지역이 방역 2단계로 돌아갑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주 전역이 방역 조치 3단계가 되면서 식당 등의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2단계로 돌아갈 경우 식당 실내 영업 수용 인원이 50%에서 25%로 줄게 되는 등 규제가 다시 강화됩니다.
한국의 보건당국은 제4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제4차 대유행 초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보건당국의 평가입니다. 조만간에는 확진자 수가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서초구 실내체육시설에선 어제도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63명까지 늘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에선 지난 6일부터 사흘 동안 소속 경찰관과 방문자 등 15명이 확진됐습니다. 특정 단체나 장소에서 대규모 감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수십 명씩 감염이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그전주 대비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증가세가 지난 3차 유행 때와 비슷해 똑같이 1, 2주 만에 환자 수가 2배로 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은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3차 유행과 비교해 정체 기간은 3배, 정체기 환자는 4배가 넘기 때문에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3차 유행 때보다 높아 방역 관리는 더 어렵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휴대전화 이동량이 3차 유행 직전과 비슷해진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보건당국은 무증상 감염을 전체 감염 중 많게는 30%로 추정했는데 이 역시 방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의사약사도 알 수가 없고요. 또 증상이 없는 사람이 선별진료소 가서 자발적 검사 받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무료 선제검사를 확대했는데 방역 강화와 함께 실제 확진자 감소 효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일본의 확진자 수도 3,0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이제 100일 남짓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도쿄 신바시의 밤거리,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편의점에서 사온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음식점이 밤 9시에 문을 닫자 거리로 나와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늦은 밤에는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코로나 긴급사태가 해제된 이후 심야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감염에 대한 경계심도 느슨해진 겁니다. 少し危機感は薄れてると思いますね。やっぱり人数聞いてもそんなもんかって思っちゃう. 이런 분위기는 감염 폭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만 오늘까지 사흘째 5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고 일본 전체로는 이틀 연속 3,000명을 넘겼습니다. 일본 정부는 매일 1,000명 가까운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오사카에 이어 도쿄와 교토, 오키나와에도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긴급사태 전 단계인 만연방지 중점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폐점 시간이 밤 9시에서 8시로 다시 앞당겨지고 위반 업주에게는 지자체장이 20만 엔, 우리 돈 2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긴급사태 재발령만은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건데 이번 확산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105일 남은 도쿄올림픽 개최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는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친문과 비문, 그리고 초선과 다선 의원 사이의 갈등도 커질 조짐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재보선 참패의 원인이 민주당의 오만함 때문이라며 초선들이 당 혁신의 주체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심 없는 사과, 주어 목적어 없는 사과, 행동 없는 사과를 일관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앞서 초선 의원 55명이 모인 간담회에선 거침없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당청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청 관계, 지금부터는 당의 시기입니다.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도 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같은 초선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김용민 의원은 LH 사태가 패배의 원인이라며
검찰과 언론개혁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심에 토달지 않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쇄신파들은 당 지도부에서 친문 인사들은 빠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원내대표 선거나 지도부 선거에 나오지 않아야 그거는 정말로 면피성 그리고 국민은 깔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쇄신밖에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초선과 다선 사이, 친문과 비문 사이 갈등이 더 고조될 걸로 보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국민의힘도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도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배군 기자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 초선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검사 출신 김웅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다른 초선 의원 7명과 함께 당대표 출마를 논의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된 2030 세대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선 젊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얼굴로 변신해달라, 그리고 청년의 힘이 되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젊은 초선들이 당을 책임을 지고 초선 의원들은 영남 중심 지역 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자는 집단 성명까지 냈습니다. 반면 야권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문제 등 당 안팎의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중진 의원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윤 전 총장 입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선을 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분은 밖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불리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당을 떠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도와줄지도 관심입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을 한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재보선 파트너였던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도 남아있는데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급변한 민심과 당원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해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과의 통합 전당대회가 열린다 해도 안철수 대표는 출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군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울산시장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돼 결국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윗선에 대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8달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이던 이진석 현 국정상황실장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철호 후보를 만납니다.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지인, 송철호 후보는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 병원 설립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를 늦춰달라고 이진석 실장 등에게 요구합니다. 투표날에 임박해서 공약 타당성이 없는 걸로 발표해서 김 시장에게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실제 선거를 불과 20일 앞두고 공약 타당성이 없다고 발표됐고 검찰은 이진석 실장이 이 과정에 개입했고 송 후보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까지 있다며 이진석 실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철호 후보는 시장에 당선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1년 5개월간의 수사를 일단락지은 검찰은 모두 1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백원우, 박형철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 6명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관여했을 여지는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검찰이 밝힌 이유입니다.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 6명이 동원됐는데도 청와대 윗선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소환하자는 캠페인이 실제 투표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유권자가 밀집돼 있는 남가주가 관건일 겁니다. 오늘 LA 한인회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아시안 리더들과 긴급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일하는 주지사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좋은 이슈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보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정부 고위직 인사 중 한인 인사, 우리가 아는 한 한 명도 없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다음 마음이 변해선 안 될 겁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백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